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13주차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시어폴스 다이어그램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를 어떻게 그리는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조금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이제 복잡하다면 복잡한 그러한 단어이 될 것 같고요. 시어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 예, 쉬워요. 시어폴스입니다. 다이어그램. 예.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면 그래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어폴스는 전단 하중이에요. 전단력입니다. 아까 그 12주차에서 우리가 시어폴스하고 밴딩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쭉 나왔었는데, 그거를 그러면 그래프로 그리겠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요. 다시 말해서,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캔틸레버 버가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하중이 10kN이 가해진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10kN 가해진다? 그러면 여기서 반력 10kN 가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m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밴딩 모멘트가 가해질 겁니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가 얼마나 가해지냐면은, 10kN이 5m니까, 50kNm만큼의, 밴딩 모멘트가 가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는 얘기냐면,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X만큼 떨어진 지점이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저 여기죠. 그러면 저 X만큼 떨어진 지점의 시어폴스는 지금 여기에 10kN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이 지점에서 시어폴스는 위쪽 방향으로 10kN이겠죠. 이렇게. 이게 쭉 가면서 어디까지, 요 끝에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쭉 10kN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얘 같은 경우는 시어폴스 다이어그램이 어떻게 나오냐? 여기 10kN, 마이너스 방향으로 10kN으로 kN 단위입니다. x 미터 단위.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어디까지? 5m가 될 때까지.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밴딩 모멘트 같은 경우는 밴딩 모멘트 kN 미터예요. 길이가 x가 미터입니다. 이 시어폴스 다이어그램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리실 때 단위는 꼭 집어넣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밴딩 모멘트가 왼쪽 끝에 x가 0인 지점에 밴딩 모멘트가 없어요. 근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밴딩 모멘트가 커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밴딩 모멘트 얼마가 되겠어요? 요 길이가 x니까 물체가 받는 힘들의 합력, 토크요. 토크 총합은 이거는 10 곱하기 x 마이너스 밴딩 모멘트 이퀄 0이죠. 그래서 밴딩 모멘트는 얼마예요? 10x잖아요. 그러니까 x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 10이 되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시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그래프, 시어폴스 다이어그램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각각 구하는 방법 에 대해서 배우는 게 오늘 배우실 건데요. 이걸 수식을 가지고 공식을 가지고 하시려면 조금 어렵고요. 여기서는 고등학교 때 그거 좀 잘 이해하시는 학생들은 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속도 시간 그래프하고 거리 시간 그래프 사이의 관계, 혹은 속도 시간 그래프하고 가속도 시간 그래프 사이에서 관계, 물리 시간에 배운 거. 그거 이용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어차피 그래프에 대한 얘기니까요. 다시 말해서 밴딩 모멘트라는 거는, 즉 모멘트라는 거는 힘에다 거리를 곱한 거예요. 그래서 밴딩 모멘트라는 거는 시어폴스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밴딩 모멘트는 이거는 인테그럴 시어폴스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한 것 같아요. 어디 뭐 0부터 x1에서 x2까지. 그럼 적분한 거라는 건 그래프에서의 면적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어폴스 다이어그램에서의 면적이 밴딩 모멘트예요. 반대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죠. 요 BMD, 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에서의 기울기가 시어폴스입니다. 전단 하중이에요. 전단 응력이에요. 이런 관계, 이거 싱글레러티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관계를 이용을 해서, 물론 이제 싱글레러티 펑션은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개념은 이겁니다. 이 관계를 이용을 해서 하중이 주어졌을 때, 빔의 하중이 주어졌을 때, 시어폴스 다이어그램하고요. x에 따른 시어폴스의 변화, 그 다음에 x축에 따른 빔의 길이에 따른 밴딩 모멘트의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는 것. 이게 이번 시간에 하실 내용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진도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조금 이따가 SFD하고 BMD라는 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양단 지지보가 하나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뭐 그닥 복잡하지는 않죠. 양단지 지보가. 자, 이렇게 양단지 지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 A라는 지점에서 X만큼 떨어진 지점 임의로 이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단하중하고 shear force하고 그 다음에 모멘트가 밴딩이에요. 밴딩 모멘트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얘를 6m를 줄까요? 얘는 4m를 주고 10kN을 주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칠판 켜가지고 다시 한번 요거는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칠판이 F8. 예. 카메라 사라지면 이렇게 마음이 편해요. 아니야. 미안해. 다음 페이지가 이거였죠. 네, 갑자기 카메라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요 그림 아까 있었던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죠. 자, 여기에 중간에 여기쯤에 하중이 가해졌습니다. 10kN만큼의 하중이 가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6m, 그 다음에 이 길이가 4m, 예, 총 10m겠네요. 자, 이 지점에서의 반력을 RA, 이 지점에서의 반력을 RB. 내가 알고 싶은 거는 A라는 지점에서 X만큼 떨어진 지점, 예, 그 지점에서의 shear force하고 V요.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M이요. 얘를 각각 구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각각 얼마냐? 뭐 그거는 X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게 얼마냐? 한번 계산을 하는 건데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꼭 중요한 거니까 잘 신경 쓰세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스텝 1은 어쨌든 간에 RA랑 RB는 먼저 찾아야 돼요. 반력을 알아야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A 값하고 RB 값을 먼저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RA 값하고 RB 값 찾으려면은 그래,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은 Y 방향밖에 없죠. 수평 방향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RA랑 RB 더한 건데 그게 10이에요. kN입니다. 자, 그 다음에 A라는 지점에서의 모멘트를 보시면은 A라는 지점을 회전 중심으로 보니까 무슨 색으로 할까? 파란색으로 할까? 자, A라는 지점을 회전 중심으로 보니까 이 지점에서 예, 시계 방향으로 돌고 RB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럼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 RB 곱하기 거리가 10m 마이너스 10kN에다 거리가 6m 이퀄 0 돼야 된다. 지워지네요. RB 값은 그러면 6kN. 그러니까 RA 값은 얼마예요? 4kN 나왔습니다. 예, 이게 스텝 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스텝 1을 찾았으니까 이제 스텝 2가 나가야죠. 스텝 2. 스텝 2는 A라는 지점에서 A입니다. A라는 지점에서 X만큼 떨어진 지점이에요. 자, 여기 X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의 반력하고 shear force하고 전단 능력하고 전단 하중하고요. 그다음에 밴딩 모멘트를 각각 계산하시면 됩니다. RA 값이 4kN이었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전단 하중 shear force 그다음에 밴딩 모멘트. 자, 일단 이게 플러스죠. 그래서 shear force하고 밴딩 모멘트가 각각 얼마냐?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그러면은 임의로 그냥 X라고 준 겁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 X가 6을 넘어가진 않죠. 그래서 0부터 X가 6이 되기 전까지.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뭔가가 달라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당연히 V 값은 찾았죠. V는 얼마예요? V 값은 그냥 4kN 해주시면 됩니다. 뭐로? 물체가 받는 힘들의 압력 0이다 해서 바로 나오잖아요. 얘랑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자, 하중 찾았고요. 모멘트의 총합 어디로 찾을까? A 지점을 가지고 모멘트의 총합 찾아도 상관없어요. 예, A 지점을 가지고 모멘트의 총합을 찾으면은 V 곱하기 X 마이너스 M 이퀄 0이다. 자,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멘트죠. 그리고 모멘트, 여기 만들어진 모멘트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모멘트.
그러면은 이것으로부터 이 지점에서의 모멘트는 V가 4니까 예, 집어넣으면 4x. 방향도 맞네요, 이게. 예. 그러면은 됐습니다. 0에서 x가 6만큼 되는 지점에서의 얘는 시어 포스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쭉 똑같이 4kN입니다. 밴딩 모멘트는 변하네요. 4x. 중요한 거 x에 대한 함수란 얘기예요. x에 대한 함수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x가 1이면은 모멘트는 4kN 미터고요. x가 3이면은 모멘트는 4, 3, 12예요. kN 미터입니다. x가 6인 경우에는 모멘트는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6, 4, 24 kN 미터가 되겠죠. 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요번에는 스텝 3, 6에서 x가 10만큼 되는 지점, 요 뒤에 있는 요 지점. 그러면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네요. 6에서 10만큼 되는 지점이 x가, 여기에 4kN 가해져요. 그 다음에 여기쯤에, 10kN 가해집니다. 예, 6을 넘어갔으니까요. 여기서부터 x가 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m.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의 반력, 그 다음에 모멘트 각각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의 반력, 이 지점에서 반력, 물체가 받는 y-방향 힘들의 압력은 4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v 이퀄 0이다. 그러면 v 값은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6kN. 틀렸네요. 마이너스네요. 반대 방향이네요. 이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6kN. 위쪽으로 향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위로 6kN. 변하지 않죠? x에 대한 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모멘트, A라는 지점을 모멘트로 잡아볼까요? A를 모멘트로 잡으면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그건 반시계 방향으로 해서 모멘트, 그 다음에, 플러스 6x. 됐죠? 마이너스, 여기서는 어떻게 되지? 플러스 6x, 마이너스 10 곱하기 6. 이퀄 0. 그러면 이때 모멘트 값은 10 곱하기 6이면 60이네요. 그리고 6x가 됩니다. 그러면은 60 마이너스 6x. 예, 이게 이 지점에서의 모멘트가 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함수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x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10에서 6에서 10까지 되는 지점에서 시어 포스는 이거는 6kN 변하지 않고요. 밴딩 모멘트는 얘는 60 마이너스 6x 아니면은 마이너스 6x 플러스 60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x가 6에서 10까지니까 x가 6이라면은 x 대신 6 집어넣으면은 밴딩 모멘트는 24kNm가 된다는 거고요. x가 8이면은 6, 8이 48이잖아요. 밴딩 모멘트는 48이니까 12kNm가 된다는 거고. 자, x가 10이면은 10 집어넣으면 밴딩 모멘트는 0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도 밴딩 모멘트는 x가 0이면은 밴딩 모멘트는 0이죠. 왼쪽에서도. 예, 이러한 결론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형태의 모양에서는 시어 포스 같은 경우는 어떤 하나의 식으로, 그러니까 상수항이죠. 상수항으로 나오고요. 밴딩 모멘트는 x에 대한 함수식으로 표현이 돼요. x에 대한 함수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요. 제가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자,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 방향으로 거리를 x라고 함수를 잡을게요.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 방향으로 거리를 x. 여기서도 A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수평 방향으로 거리를 x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x에 따라서 시어 포스가 어떻게 변할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어 포스예요. x에 따라서 시어 포스가 어떻게 볼까? 자, 구간이 두 구간으로 나눠지게 되죠? 자, 여기쯤 자를게요. 자, 여기가 6m입니다.
여기가 10m예요. 그러면 x에 따라서 시어 포스가 어떻게 잘라질까 보니까 첫 번째 0에서 6m까지는 시어 포스가 4kN. 자, 여기까지가 4kN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일정하게 쭉 갑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6kN으로 마찬가지로 변하지 않아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6kN. 아,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빼먹었어요. 예, 마이너스 6kN으로 변하지 않고 쭉 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x가 얼마였든 간에 0에서 6m까지는 시어 포스는 얘는 4kN을 일정하게 가다가 여기서 6kN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신경 쓰세요. 4kN이 뭐였어요? A 지점에서의 발력이었죠. 6kN이 뭐였어요? 예, B 지점에서의 발력이었습니다. A 지점에서의 발력으로 쭉 가다가 A 지점에서 받는 이 발력으로 쭉 가다가 끝나기는 뭐로 끝나야 된다? B 지점에서의 발력으로 끝나야 됩니다. 즉 스타트 지점하고 끝나는 지점, 엔드 되는 지점이 발력이 같아야 돼요. A 지점하고 B 지점이. 그러면 이때 6m 되는 지점에서 푹 하고 꺼졌어요. 발력이 하중이 시어 포스가 6m 되는 지점에서 시어 포스가 갑자기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요 10kN 때문에. 그러면 얼마나 떨어졌느냐? 요 떨어진 폭을 보세요. 얼마? 10kN이죠. 예, 똑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 시어 포스에 대해서 이 X방향 이동 거리에 대한 X방향에 대한 시어 포스를 변화되는 그 그래프를 그릴 때요. 사실 여기 있는 이러한 과정이 요 스텝 1이나 스텝 2와 같은 이러한 과정이 그닥 필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스타트는 A 지점에서 발력, 물론 스텝 1은 있어야 됩니다. A 지점에서의 발력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B 지점에서의 발력으로 끝나시면 됩니다. 중간에 떨어뜨리시면 되는 거예요. 뭘? 그 하중이 가해진 지점에서. 조금 이따 예시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때 이 다이어그램, 이 그래프를 뭐라고 그러냐면 shear force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SFD라고 그려줍니다. 이걸요. 자, 그러면 밴딩 모멘트는 어떻게 변할까요? 밴딩 모멘트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밴딩 모멘트입니다. 처음에 밴딩 모멘트는 0에서 6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죠. 똑같이. 여기가 6m, 여기가 10m. 자, 0에서 6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에서 6까지는 보니까 4x 함수식이죠. x에 대한 함수식입니다. 기울기가 얼마예요? 4예요. 원점 지나죠? 그래서 4x 되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옵니다. 1차 그래프잖아요. 이거 1차 함수잖아요. 1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4x. 그래서 6m쯤 됐을 때 밴딩 모멘트가 어떻게 되느냐? 6m일 때 밴딩 모멘트가 24네요. 24kN 미터.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라는 이러한 함수식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1차 함수죠. 1차 함수입니다. 24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가죠. 24에서 시작해서 0으로 간다고요. 근데 1차 함수야. 이거 뭐 y절편이 뭐고 기울기가 뭐고 신경 쓰지 마세요. 1차 함수잖아요. 직선으로 가야죠. 예. 이게 밴딩 모멘트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이것을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라 해서 이렇게 해서 BMD라고 불러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각각 이러한 형태로 표현을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더 중요한 얘기인데요. 이걸 다음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죠. 자, 우리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이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시어 포스예요. 여기는 밴딩 모멘트입니다. X죠. 자, 여기가 6m 되는 지점, 여기가 10m 되는 지점, 6m, 10m.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프가 여기가 4,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U.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가 24였습니다. 예. 자, 지금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복잡하진 별로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복잡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모멘트 어떻게 구하죠? 모멘트는 포스에다가 곱하기 힘이죠. 거리죠. 거리를 곱한 거죠. 모멘트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합니다. 그렇죠? 모멘트는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요. 자, 이 그래프에서 y축이 힘이에요. x축이 거리입니다. 힘에다가 거리를 곱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만약에 6m까지야. 6m까지의 모멘트를 구하여라. 힘에다가 거리를 곱합니다. 뭐가 나와요? 면적이죠. 예, 이 면적이죠. 면적 곱해주면 얼마죠?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6 곱하기 4네요. 24죠. 예, 이게 누구예요? 요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멘트라는 것은 시어포스 다이어그램을 이쪽으로 갈 때, 모멘트로 갈 때 이것으로부터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어포스,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그러면 시어포스는 시어포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다시 말해서 시어포스하고 F하고 X 그래프를 그립니다. 얘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즉 모멘트랑 거리에 대한 함수를 그려요. 자, 그러면은 이것에서 잘 보세요. 시어포스 다이어그램에서 밴딩 모멘트를 찾고 싶어요. 예, 면적 찾아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에서 시어포스 찾고 싶어요. 예, 반대죠. 기울기 찾아주시면 돼요. 즉 면적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적분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적분식으로 실제로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안 할 뿐이죠. 싱귤러리티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싱귤러리티 펑션은 이제 시어포스 다이어그램으로부터 밴딩 모멘트를 계산을 하는 식인데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굳이 적분할 필요 없잖아요. 복잡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적분하지 말고 면적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에서 만약에 시어 포스를 찾고 싶다. 사실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이 먼저 나올 리는 없어요. 대부분은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뭐 만약에 그런다라고 하면 적분의 반대죠. 미분해 주시면 됩니다. 기울기를 찾아주시면 돼요. 적분, 미분 얘기 나오고 막 그래서 복잡해 어떻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프 그냥 그려주시고 거기서 면적 찾아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실제로 뭐 인테그럴을 해라 그런 얘기도 아니니까요. 너무 쫄지 마시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송 용어인데 이런 거 쓰면 안 되지.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면적을 찾아주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면적 그려서 그냥 찾아주시면 되니까 뭐만 잘하면 돼? 시어포스 다이어그램만 제대로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어포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법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서 자꾸 카메라 없애고 있어요. 자, 보가 이렇게 있다고 해요. 10m짜리 보 할게요. 계속 10m짜리 보라고 해보겠습니다. 10m짜리 보에 자 여기 하중이 하나 가해지고 하나 가해지고 예, 이렇게 가해진대요. 예, 여기가 4kN이고 얘도 4kN이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4m, 그 다음에 얘가 2m, 얘가 4m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 반력 있어야 되겠죠. RA, 여기 반력 RB. 스텝 1 뭐부터 하시라고요? 예, RA랑 RB가 얼마인지 각각 구해주시는 거. 이것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RA랑 RB가 각각 얼마인지를 찾는다. RA 값, RB 값. RA랑 RB 더해서 얼마? 8kN 나오는 거 하나 나왔고요. 자, 모멘트 A지점을 모멘트 잡으면은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그러면 10RB 마이너스 4 곱하기 4 마이너스 4 곱하기 6 이퀄 0. 그러면 RB 값은 4, 4, 16에다가 10분의 16 플러스 6, 4, 24. 그러면은 40, 4kN이네요. 그러면 RA도 4kN이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시어프로스 다이어그램 거리 x에 따라서 지금 거리가 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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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 4m로 잘랐어요. 4m, 2m, 4m, 4, 6, 10이에요. 시작 누구로 시작해라? RA. 만약에 RA가 위쪽 방향이 아니라 아래쪽 방향이에요. 그럼 마이너스로 시작하면 됩니다. RA가 위쪽 방향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 플러스로 시작하면 돼요. 여기서 RA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이게 4kN이죠. 중간에 내가 아무리 잘라도 하중 가해지지 않습니다. 쭉 일정하게 가요. 그러다 떨어져요. 얼마 떨어져야 돼요? 4kN 떨어져야죠. 쭉 일정하게 가요. 4kN 떨어져야죠. 그 다음에 또 떨어져야 돼요. 얼마 떨어져야 돼요? 4kN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쭉 가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4kN이 돼야죠. 얼마? RB. 그쵸? 여기는 아래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근데 위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시는 거 맞죠? 자, 떨어지는 거 4kN. 여기서 떨어지는 거 4kN. 요 놈이 요거. 예,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SFD 그렸으니까 요 면적 얼마인가요? 요 면적 4, 4, 16, 16이네요. 플러스 16입니다. 얘는 면적 없어요. 얘는 면적은 마이너스 16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BMD를 그려라. 예, 면적입니다. 자, 면적이 일정하게 증가하죠? 얘도 면적이 일정하게 증가해야 돼요. 어디까지 증가해야 돼요? 16까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면적 안 변하죠? 그럼 얘도 안 변해요. 면적 감소하죠? 일정하게? 그럼 면적 감소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감소해야 돼? 16만큼 감소해야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0 돼야 되죠. 면적의 총합력이니까. 요 기울기 얼마겠어요? 기울기 4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잠시만요. 4, 예. 요 4죠. 죄송합니다. 자, 얘 기울기 마이너스 4예요. 시어프로스가 마이너스 4니까. 예,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그림으로 넘어와서요.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분포하중이 가해진다. 분포하중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분포하중은 하중이 일정하게 변하는 거예요. 하중이 일정하게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일정하게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하중은 그것만큼 한 번에 쿡쿡쿡 떨어뜨렸는데 분포하중이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SFD가 시어프로스가 X에 따라서 처음에 여기 RA에서 시작을 해야죠. 요 RA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계단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쭉 균일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떨어져야 돼요? RB까지 떨어지시면 돼요. 그럼 면적이 변하네. 면적이 증가하긴 증가하는 건데 증가하는 양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면적의 증가, 그러나 증가량은 감소. 이래서 이러한 형태. 밴딩 모멘트가 증가하긴 증가하거나 증가하지만 처음엔 많이 증가했죠. 나중에 점점점 증가량이 줄어들고 있죠. 사실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요, 요게 관심 있거든요. 요 면적의 총합이 이거예요. 요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 면적이죠. 얘가 반대가 될 거고 떨어지고 그래서 0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얘만 관심 있거든요. 이제 다음 단어에서는 요것만 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가든 뭐 제대로 그리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뭐 가급적이면 제대로 그려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분포하중이 주어질 경우에는 시어프로스 다이어그램이 이렇게 변한다. 1차 그래프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제에서 풀어줬었던 거죠. Q1만큼 떨어지고 Q2만큼 떨어지고 Q3만큼 떨어지고. 예, 그래서 RA, 얘가 RA, 그 다음에 얘가 RB. 그러면 첫 번째 면적 여기 M1, 두 번째 면적 요 M1에서 M2까지 증가량, 세 번째 면적 마이너스니까 M2에서 M3까지 감소량, 네 번째 면적
여기 감소량. 이렇게 각각 계산해 주시면 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예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요거. 제일 큰 거. 밴딩 모멘트의 가장 큰 거. 여태까지 이거를 구하기 위한 것들이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단원의 할 얘기. 예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내용이 좀 많이 좀 어렵다라고 해서 복잡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결국은 이겁니다.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만 제대로 그리실 수 있으면 돼요. 어떤 보가 있을 때. 목표는 그거니까 한번 좀 연습을 해보세요. 이게 문제 만드는 게 이러한 형태의 문제 하나 만든다. 아니면은 요 전 페이지에 있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 하나 만든다. 문제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니까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배우신 걸 가지고 예제를 한번 풀어 볼 텐데요. 예제가 원래는 이제 문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문자로 쓰면 조금 복잡하니까 그냥 숫자로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길이를 A를 3m를 줬네요. A 3m, 그 다음에 B는 5m를 줬고요. C는 2m를 줬습니다. 그리고 Q 값은 단위가 빼졌네요. 2kN/m라고 할게요. 자, Q 값은 2kN/m. 이렇게 각각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전단력 성도,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구표 모멘트 선도, BMD,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각각 구하여라, 그려라 라고 하는 게 본 문제가 되겠네요. 칠판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이렇게 빔이 있고요. 빔의 분포하중하고 집중하중이 각각 가해져 있죠. 집중하중이야 A 지점하고 B 지점에서 반력입니다. 그래서 RA, R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분포하중이 이렇게 가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분포하중이 가해지고요. 분포하중은 2kN/m, 미터당 2kN 가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 뭔가 비율이 맞지 않는다. 요거 5m. 비율은 맞지 않지만 이렇게 할게요. 요거 2m. 이렇게 줘야죠. 자, 요거 집중하중으로 2kN/m 집중하중으로 바꾸면은 여기쯤에 집중하중 이렇게 가해진 게 될 거고요. 집중하중의 크기는 2kN/m에 5m니까 얘 10kN이네요. 10kN만큼의 집중하중이 가해진다.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에 가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냐면 2.5, 3m에다 2.5m 더한 거니까 5.5m네요. 5.5m의 집중하중이 가해진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실 거예요. 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건 저 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바꿔주는 거는요. 분포하중을 집중하중으로 바꿔주는 거는 A 지점하고 B 지점에서의 반력을 구할 때만 집중하중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시어 프로스 다이어그램이나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저 집중하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포하중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반력을 구하실 때만 집중하중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는 게 편한 겁니다. 자, 스텝 1이죠. 스텝 1 뭐 하셔야 돼요? 평형 방정식. 그래서 RA랑 RB가 각각 얼마인지부터 먼저 찾아주셔야 되죠. 그러면 물체가 받는 Y방향 힘들의 압력은 RA 플러스 RB 마이너스 10kN 이퀄 0이다. 그래서 RA랑 RB를 더한 거는 10kN이다. 첫 번째식 나왔고요. 그 다음에 A 지점에서의 토크다라고 하면은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 RB 곱하기 10m 마이너스 10kN에다 곱하기 5.5m, 5.5kN, 이퀄 0. 그래서 RB 값은 얼마 나오셔야 돼요? 5.5kN 나와야죠. 그러면 RA 값은 얼마? 4.5kN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유물체도를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자유물체를 다시 그리면 A 지점에서 위쪽 방향으로 파란색으로 할까? 위쪽 방향으로 4.5kN, 그 다음에 B 지점에서 위쪽 방향으로 5.5kN, 그 다음에 여기 분포하중 1m당 얼마? 2kN/m. 1m당 2kN씩 작아져야 된다는 거지. 얘가 3m, 그 다음에 요거는 5m.
다음에 이거는 2m. 자, 그러면 두 번째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스텝 2. 자,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입니다. 플러스니까 위쪽으로 좀 줘야 되겠네.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Y축은 시어 포스 킬로뉴턴 반드시 단위 쓰세요. 킬로뉴턴. X축은 X 단위는 미터. 자, 가장 먼저 A 지점 왼쪽 여기서부터 X가 가는 거니까 왼쪽 끝부터 X가 가는 거니까 왼쪽 끝부터 X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가 0지점입니다. 0지점에 요거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죠. 여기다가 그래서 자, 여기쯤에 4.5kN으로 쭉 가시면 되겠죠. 얼마까지 쭉 가면 돼요? 3m가 되는 지점까지 쭉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집중하중이 아니라 분포하중이죠. 집중하중은 그냥 뚝 떨어지면 돼요. 집중하중은 만약에 10kN의 집중하중이 가해졌다면 10kN만큼 쭉 낮추면 되죠, 그냥.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얼마 줬어? 2kN/m, 즉 1m를 갈 때마다 2kN씩 줄어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m를 갈 때마다 2kN씩 쭉 줄어들어야죠. 이렇게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어떻게? 2kN/m. 1m를 갈 때마다 2kN씩.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4.5kN이야. 4.5kN에서 0으로 바뀌어야 돼. 자, 여기 0이잖아요. 0으로 바뀌어야 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1km, 2kN/m야. 1m 갈 때마다 2kN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4.5kN이 0으로 줄어드는 데까지가 2.5m가 필요하겠죠. 2.5m 아닌가요? 4.5kN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2.25m 필요하겠죠. 자, 요거 2.25m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눈금이 얼마냐면 5.25m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총 몇 미터? 5m가 갈 때까지. 그래서 여기 8m죠? 합쳐서 5m니까 요거 5m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2kN/m, 1m당 2kN이 떨어지는 건데 5m 갔으니까 2, 50, 10kN 떨어져야 될 겁니다. 집중하중 10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4.5에서 10만큼 떨어지니까 얼마? 마이너스 5.5kN. 그쵸? 10만큼 떨어졌죠? 10kN만큼 다운됐죠? 요거요. 그런 다음에 다시 일정하게 가죠. 그래서 10m가 됐을 때도 얼마로? 예, 마이너스 5.5kN. RB랑 똑같아지죠? 요거 RA. 부호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왼쪽은 위로, 오른쪽은 아래로가 플러스입니다.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할 때, 예, 왼쪽은 위로, 오른쪽은 아래로가 플러스예요. 근데 이거 위쪽 방향이잖아요, RB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신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이 그려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려주시면, 이거 사실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에서는요, 사실은 개형은 그닥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밴딩 모멘트입니다. 킬로뉴턴 미터 단위 쓰겠죠? X는 미터 단위 쓸 거고요. 자,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이나 다 밴딩 모멘트는 없어요. 저 왼쪽 끝에도 밴딩 모멘트는 0이고요. 오른쪽 끝도 밴딩 모멘트는 0입니다. 밴딩 모멘트 양쪽 끝에 없어요. 외팔보가 아니면 양쪽 끝은 밴딩 모멘트가 없습니다. 외팔보만 있어요. 외팔보만 양쪽 끝에 밴딩 모멘트가 0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왼쪽 끝도 0, 오른쪽 끝도 0. 자,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에서의 면적이 뭐야? 밴딩 모멘트라 했죠. 뭐 당연히 양쪽 대칭일 테니까 면적 똑같을 텐데요. 자, 요 면적. 사다리꼴의 면적이네요. 사다리꼴이니까 밑변 3m, 윗변이 3m, 밑변이 5.25m 곱하기 높이가 4.5m 곱하기 2분의 1.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는 공식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아니면 사각형 플러스 삼각형으로 하시든지 그건 편하신 대로 계산해 주시면은 18.56 나온대요. 킬로뉴턴 미터. 그래서 어디 5.25m. 5.25m가 넘어가면 면적 마이너스잖아. 요 마이너스 18.56일 거예요. 계산해 보시면은 뭐 계산해 보시나 마나
요 면적, 밑변이 5.25니까 10에서 5.25 빼면은 4.75 나올 거고요. 윗변은 그러면 2 나오겠네요. 곱하기 5.5 곱하기 2분의 1 해주시면은 마이너스 18.56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물론. 근데 아래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이렇게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으로 가다가 다시 직선으로 가는 그런 그래프 나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가는 지점이 요 지점이죠. 3m. 그 다음에 다시 뒤에 직선으로 가는 지점이 8m. 가장 꼭대기인 지점은 5.25m. 그랬을 때 밴딩 모멘트의 크기는 얼마냐면 18.56이에요. 여기요. 밴딩 모멘트의 최대값이죠. 18.56m, 킬로뉴턴 미터입니다. 사실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요거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하고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그린 이유는 최대값, 밴딩 모멘트의 최대값. 그래서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은 개형을 정확하게 그리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면적 찾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은 그래프의 형태를 정확하게 찾아주셔야 돼요. 면적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밴딩 모멘트 찾잖아요. 이렇게. 하지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은 그래프의 개형이 정확하게 그려질 필요는 없습니다. 뭐만 알면 돼? 최대값만 알면 돼. 그러면 이 최대값 가지고 밴딩이 발생했을 때 스트레스 값이 IG라는 거분의 MB에다가 Y 혹은 단면계수에다가 MB 최대값 요거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밴딩이 발생을 했을 때 시어 스트레스를 노멀 스트레스를 찾으려면 밴딩이 발생했을 때 응력을 찾으려면 이게 압축이랑 인장이랑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최대 압축 응력이나 혹은 최대 인장 응력을 찾으려면은 최대 굽힘 최대 굽힘 모멘트 밴딩 모멘트를 찾아주셔야 되니까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텝 1, 스텝 2, 스텝 3까지 했는데요. 다음 단어에서는 이제 스텝 4. 스텝 4에서 뭐야? 이거 얼마냐? 밴딩 스트레스가 얼마냐? 이거 찾는 겁니다. 위에 있는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는 한번 해봤고요. 첫 번째 4-4 예제를 해봤고요. 다음 예제가 하나 또 있던가요? 다음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번에는 외팔보입니다. 외팔보인데 8m, 2m고요. P1하고 P2는 각각 10kN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단력 선도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하고 그 다음에 쿠펜 모멘트 선도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을 각각 구해 보아라. 칠판 또 넘어가 볼게요. 집중하중으로만 돼 있죠. 집중화중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있으면요 10kN 그 다음에 여기서도 10kN 스텝 1을 스텝 1 VR 반력이라고 하니까 R 그냥 반력 R 자, 이 지점에서 반력 R 그 다음에 밴딩 모멘트 모멘트 M 자 스텝 1 입니다. 뭐 찾으셔야 되죠? 힘들의 압력 그러면 반력 R 값은 20kN 바로 나오죠. 이거는 뭐 이제는 그다음 어려운 일은 아닐 테니까 이거 20kN이고요. 그다음에 모멘트 자 오른쪽 끝을 잡을까요? 자, 요 지점을 잡을까요? 요 지점 잡으면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방시 방향 얘만 시계 방향. 그래서 T에 O라고 할게요. 요 지점을 O라고 잡으면 이거는 10 곱하기 10 거리 10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10kN 곱하기 2 마이너스 M 모멘트 이퀄 0 그러면 모멘트는 120kN 방향은 시계 방향 이렇게 각각 찾았습니다. 그러면 스텝 1은 끝난 거고요. 자 스텝 2 자 여기서부터 X라고 할게요. 자 제가 그랬었죠. 플러스는 왼쪽은 위로, 오른쪽은 아래로. 얘가 플러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거 아래쪽 방향이죠. 그럼 마이너스에서 시작이 되는 거네. 그러면 스텝 2. 자, 시어 포스 다이어그램. 시어 포스입니다. 킬로 뉴턴 단위로 표현할 거고요. X입니다. 미터 단위죠. 그러면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에서 시작을 해야죠. 요거랑 똑같이 얘랑 똑같이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해서 쭉 가요. 어디까지 가요? 예, 8m가 될 때까지 가야 되겠죠. 8m일 때 다시 아래쪽 방향으로 10kN 주잖아요. 그럼 아래로 툭 하고 또 10kN이 떨어져야지. 여기서 10kN이 떨어져야 됩니다. kN. 그래서 얼마가 돼 있어야 돼? 20kN 돼 있어야 되겠네요.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쭉 가요. 어디까지가? 10m가 될 때까지 가죠. 예, 그래서 요거 20, 20 같죠? 이렇게 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3. 자, 요번에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자, 얘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똑같이 다 마이너스겠네. 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킬로뉴턴 미터 단위고요. x 마찬가지로 미터. 면적 찾아주셔야 된다 그랬죠? 자, 요 면적 10에 20이니까 요 면적 마이너스 80 되겠네. 그 다음 면적 20에 20이니까 마이너스 40 되겠네. 그럼 얼마예요? 마이너스 120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여기 0이죠. 여기 밴딩 모멘트 0이에요. 그러니까 x가 0인 지점은 밴딩 모멘트 0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랬잖아요.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의 기울기가 다시 시어 포스의 크기가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의 기울기라고요. 그러니까 시어 포스가 10이니까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의 기울기도 10이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요. 이렇게. 어디까지? 마이너스 10이 돼야 돼요. 죄송합니다. 8m가 될 때까지. 8m가 될 때까지 마이너스 10 기울기는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8m에서 10m가 되는 지점, 8에서 10m가 되는 지점까지는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0이 돼야지 기울기가 커져야 돼. 이렇게 커져야 돼. 2배 커져야 되겠네. 10m가 될 때까지는 2배 커져야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0. 이렇게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8m가 될 때까지 기울기가 10이야. 1m에 10씩 줄어든다는 얘기가 커진다. 마이너스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8m가 됐으면 마이너스 80대 있었겠죠. 그 다음에 8m에서 10m가 될 때까지는 20씩 줄어드는 거니까 총 40이 줄어들어야 되네. 그럼 80에서 40이니까 마이너스 120, 80, 그 다음에 40 더 줄어서 마이너스 120. 요게 뭐야? 밴딩 모멘트의 맥시멈 값입니다. 요거 같죠? 같게 나오시는 거죠. 웹8보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웹8보가 아무래도 조금 더 쉽죠. 그냥 보통 그런 달력이 작용하는 보보다는 웹8보가 조금 더 쉬우실 겁니다. 하시기가. 자, 예, 이렇게 해서 예제 2개를 풀어봤어요. 이제 다음 단어에서는 그러면은 요거를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하죠. 예, 요거 압축에서의 노멀 스트레스요. 밴딩 스트레스라고도 하는데, 예, IG분의 MB의 Y로 구하거나, 혹은 S분의 MB로 구하거나, 우리는 아마 요거 가지고 할 텐데요. 유식 가지고 주로 할 텐데, 여튼, 예. 밴딩 모멘트의 최대값을 찾는 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 단어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스트레스 응력 찾아야 되겠죠. 이제 설계 들어가야죠.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 원래는 여기까지가 13주차 내용이었는데 사실 진짜로 작죠? 예, 내용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14주차까지 그냥 쭉 이어서 할 거고요. 대신 13주차는 별도로 과제를 내주지는 않겠습니다. 14주차 거 뒤이어서 한 거에 그냥 13주차 과제를 해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게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면, 13주차 수업은 더 있습니다. 뒤에 이어서 하나 더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